기자님들 바로 이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권리 보장과 사참위 공고 이행 점검을 위한 5대 방향 14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우리 박주민 의원님, 또 한창민 의원님, 김윤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김남근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또 4.16 연대, 4.16 재단에서 함께 진행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권리 보장과 사참위 공고 이행에 대한 5대 방향 14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이십니다.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생명안전포럼의 대표인 박주민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가는 게 더디고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가 좀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참위가 내놓은 공고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이행되는지 저희들이 이번 국정감사 때 살필 것이고요.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문제 제기해서 되도록 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발표하는 5대 방향 14대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반드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서 꼭 이행해야 되는 과제를 조금 축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취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지 발언은 4.16 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4.16 연대 이태호 위원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작업을 했는데 진실을 모두 밝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 안 됐고 국정원이나 국가정보기구의 자료들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독립조사가 진행되니까 관련자들이 또 입을 맞춘 면도 있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실제로 기술적 원인을 찾기 힘들었던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진상규명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이 희생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가가 정책 기조로서 진상규명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진상을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하고 또 피해자들을 핍박하는 등 사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의 윤곽은 누가 보기에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작업은 그 진상규명 작업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사참위가 권고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리고 재난 일반과 관련된 권고들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권고들은 정부에 의해서 제대로 지켜지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국회에 주어진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입법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대부분이 22대 국회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게 지금까지 사참위가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 바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해라. 이것은 사참위법에 따른 법적 의무다. 이렇게 해서 요구해 왔는데 2024년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오늘까지도 국감을 며칠 앞둔 오늘까지도 아직도 저희에게 또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행 보고서라고 정부가 낸 것을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에 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2024년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또 입법 그리고 예결산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꼭 챙겨야 될 5대 방향 14대 과제를 저희가 추려보았습니다. 이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권고에 대해서 모두 이행하라는 것이지만 특별히 지금 시기에 집중해야 될 것을 5개 방향 14대 과제로 정리했는데 보도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크게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그다음에 조사 방해 불법 사찰 관련 추가 조치, 그리고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그리고 재난 참사 일반에 대한 피해 지원 문제, 그다음에 안전사회를 위한 소위의 권고 등 5개 방향에서 우리 국회가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또 국회 자신의 책무도 이행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중에 앞에 2가지를 제가 설명 먼저 드리자면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가족들을 초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국정 기조로 국가가 피해자들을 사찰하고 진실을 은폐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아직은 없고 사참의 결과에 따라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사과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이태원 참사나 다른 참사에서 마찬가지로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챙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자료들을 많이 공개했다고 그러는데 68만 건 중에 실제로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은 2만 건이고요. 사참위가 실제로 자료를 요청받은 건 비식별 처리해서 2천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그러면 비식별 처리돼서 공개했던 그 자료라도 피해 당사자인 우리에게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데, 첨부한 자료와 같이 국정원은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고, 당연히 그 밖의 것에 대한 추가 공개나 추가 조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서 조사방해 불법 사찰 관련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참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80건의 공고를 냈습니다. 이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치권들이 약속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부와 국회는 사참위 공고를 제대로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2번째 취지 발언 듣겠습니다. 2번째는 인권운동 공간 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랑이 활동가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그제서야 우리는 재난 참사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재난안전정책은 시혜에 기반한 접근으로 재난 피해자들을 도움과 조력이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선의의 기초에서 재량 범위 내에서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바로 이런 관점에서의 지원 및 피해 회복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시혜적 관점의 국가 일방적 방식의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고,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반성 속에서 사참위는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지원 체계를 만들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재난안전법도 역시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기존 시혜적인 공급자 중심에서 사람, 인권,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이라는 내용을 이미 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발생했던 재난 참사들을 떠올려 보면 바로 이런 대응들이 과연 인권, 특히 피해자의 인권을 적절히 규정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재난 대응의 경험은 피해자의 권리가 재난 안전의 시작과 끝이라는 인식과 관점이 결여된 채 개발된 법과 제도, 정책, 기술, 서비스 등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실천이 없을 때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줄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이 논의되고 권고되어도 이를 각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공무원, 정치인들이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참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반복되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우리는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재난 참사의 발생부터 사후 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난 참사 발생 원인 규명부터 후속에 이르는 전 과정에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법 체계를 만들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마련하라는 사참위의 권고가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오로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껏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다시 국회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또 발언을 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취지 발언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추모 부서장이십니다. 정 부장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2학년 6반 신호성 엄마 정부자입니다. 벌써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250명의 우리 아이들은 8곳에 흩어져 있어서 안산인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너무나 엄마로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는 생명안전공원 진행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사 발주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되지만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그 논의가 가족과 또 국조실, 국조실은 박근혜 정부 때 국조실 추모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는 가족들과 전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족의 입장에서 알고 싶습니다. 국조실 추모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좀 앞장을 서서 안산시 해수부 유가족협의회와 같이 앞으로 나아갈 운영에 대한 생명안전공원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논의도 한 후에 운영에 대한 앞으로 운영을 좀 잘 하게 돼서 운영에 대한 논의도 지금부터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도 여전히 아픕니다. 근데 정부는 기간을 줍니다. 5년. 저희도 그 기간 내에 아프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5년만 아프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갈수록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의 연장을 구애받지 않고 치료가 아픈 곳이 치료가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시행령에서 통과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세월호 유가족들은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아프고 세월호 유가족이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추모공원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분통이 터집니다. 대한민국 22대 국회에서는 앞장서서 아이들의 약속했던 걸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이 정부와 국가도 앞장서서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걸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좀 취지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보시면 5대 방향과 14대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책임 인정 및 사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사 방해와 불법 사찰에 관한 추가 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세월호 참사 피해 증오 관련돼서 그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제대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재난참사 피해 지원과 관련되어서 지원 방안을 제대로 마련할 것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에 대한 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제대로 정립과 또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구축, 또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제정을 저희들은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 과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회 생명안전포럼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의원님들은 여기 계신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과 또 시민사회들과 함께 반드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또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애써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한 분씩 앞으로 모셔서 우리 같이 과제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 전달은 직접 발언해 주신 세 분과 또 4.16 재단 박성현 팀장님 이렇게 네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은 한창민 의원님, 그리고 김윤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기 현수막 앞쪽으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또 직접 저희가 5대 방향 14대 과제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쭉 서셔갖고 일렬로 쭉 같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하고 직접 과제를 세월호 3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권리 보장, 4.3.2 공고 이행을 위한 5대 방향 14제 과제를 직접 우리 의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같이 앞쪽을 보시고 한번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과제 봉투를 들으시고 오늘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생명 존중 안전사회와 피해자 권리가 보장되는 또 4.3.2 공고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